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제품별 특징, 레이어 케이크 편입니다. 같이 한번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케이크. 자, 우선 레이어 케이크라 하면 예전에는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예전에는 실기시험에 내품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 빠지고 이제 레이어는 실기시험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제 이론에만 나오는데요.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 그 첫 시험을 본 저희 훈련생들이 레이어 케이크가 또 시험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험에 나왔던 건 이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이제 계란양 구하는 공식 문제라든지 이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유 구하는 공식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레이어 케이크는 우리가 이제 과자류 반죽을 만들 때 이게 반죽의 되기, 반죽의 pH, 반죽의 그 비중, 반죽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반죽의 완료점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죽의 되기를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치화시킨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제 파운드도 있긴 하지만 이제 파운드도 약해요. 이게 레이어 케이크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서 빠질 수 없다. 이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재료 사용 범위 편이 있어요. 재료 사용 범위 편. 이 부분에 이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계란 사용량 구하는 공식이 계란은 쇼트닝 곱하기 1.1 뭐 이렇게 되고요.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 있어서 이제 계란 사용량도 쇼트닝 곱하기 1.1. 근데 이제 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만 계란이 아니라 흰자죠. 흰자는 쇼트닝 곱하기 1.43. 나머지 이제 옐로우, 데블스, 초콜릿은 쇼트닝 곱하기 1.1인데 화이트 레이어만 쇼트닝 곱하기 1.43. 뭐 그런 원리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자, 그다음에 데블스 푸드 케이크 우유 구하는 공식 우유는 책을 보시면 설탕 플러스 30 플러스 가로 열고 코코아 곱하기 1.5 가로 닫고 빼기 계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에서 초콜릿 구하는 공식이 또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초콜릿은 코코아 플러스 카카오 버터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코코아는 초콜릿의 양 곱하기 62.5%니까 이 퍼센티지를 없애기 위해서 62.5 곱하기 나누기 100을 해요.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0.625 이렇게 0.625를 얌기하면 되는데 0.625가 나오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 버터입니다. 분수로 하면 8분의 3이고요. 비율로 하면 37.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 양 곱하기 37.5%니까 이 퍼센티지를 떨구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초콜릿의 양 곱하기 0.3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조절한 유아 쇼트닝의 양은 원래 쇼트닝 양 빼기 가로 열고 카카오 버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림법을 많이 쓰고요. 이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만 이제 블렌딩법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패닝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55에서 60% 정도 패닝 양을 붓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유화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이제 유화제를 써야 돼. 유화 쇼트닝을 쓰거나 만약 유화 쇼트닝이 없는 쇼트닝을 쓸 경우에는 유화력이 없는 쇼트닝을 쓸 경우에는 유화제를 집어넣는데 그 쇼트닝 대비 얼마큼을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쇼트닝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6에서 8% 정도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트닝의 6에서 8%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폰지 케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 케이크는 이제 거품형 반죽 케이크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제 기본 재료가 기본 배합 비가 중요합니다. 기본 재료는 밀가루, 계란, 설탕, 소금. 기본 배합 비는 밀가루 100에 그 다음에 계란 166, 설탕 166, 소금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세상에 이제 없었을 때 처음 이 비율로 나왔을 때 되게 이제 부드러웠겠죠. 그때는 설탕도 귀했기 때문에 이제 달짝지근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스럽죠. 예, 우선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 대비 달걀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166은 적어요. 요즘 이제 180 많이 쓰고 200도 쓰는 배합표도 많아요. 근데 166은 좀 적기 때문에 좀 묵직하고, 설탕이 166이면 또 달아요. 단 거 별로 또 안 좋아하시니까 단 걸 좀 줄이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란 사용량을 이제 1% 감소시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밑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란 사용량을 1% 감소시킬 때 조치사항, 밀가루 사용량을 0.25% 추가한다. 물 사용량을 0.75% 추가한다. 왜 그러냐면 계란은 25%의 고용분과 7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란을 줄인 만큼 물과 고용분의 밀가루를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란이 이제 스폰지 케이크에 있어서 이제 유화 역할과 이제 팽창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팽창제를 0.03% 밀가루 기준, 그러니까 밀가루 기준 0.03, 그러니까 유화제 기능 0.03 이렇게 0.03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패닝인데, 패닝을 할 때 패닝량을 얼마큼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60%. 자, 패닝량이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파운드 케이크 한번 얘기했어요. 70%.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케이크가 55에서 60% 정도, 55, 60 제가 말씀드렸죠. 55, 60. 그 다음에 스폰지 케이크가 60 정도 됩니다. 60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제 스폰지 케이크를 이제 굽는 이제 공정 중에 그 스폰지 케이크 반죽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책에다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기 팽창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이 호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생전분이 익힘 전분으로 바뀌는 거고요. 단백질의 응고 이런 등의 이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오래 구우면 이제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굽기 할 때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스폰지 케이크를 가지고 이제 응용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응용 제품. 그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스폰지 케이크는 이제 그 평철판 높이와 이제 같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트도 만들고 원형도 만들고 사각도 만들고 이런데, 이것을 높이를 이제 2배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2배로 만들면 뭐라고 하냐면 카스테라라고 합니다. 카스테라. 그래서 이걸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이 카스테라를 이제 구울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반죽의 건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구울 때 이제 나무틀을 써요. 나무틀. 그리고 그래야만 높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무틀을 쓴다라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굽는 온도는 이제 카스테라는 180에서 190도 정도, 전체 온도를 봤을 때 180에서 190도 정도에서 굽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폰지 케이크를 이제 만들 때 이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함량이 적은 이제 박력분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쫄깃한 질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박력분에서 일부분을 약간 뭐 10% 미만대죠. 10%대에서 밀가루의 10%대를 이제 중력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박력을 중력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롤케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스폰지 케이크를 있죠, 롤링한 거예요. 롤링한 게 말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롤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일반 스폰지 케이크를 누군가가 이제 롤링을 하려고 했을 때, 롤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롤링을 하면 터져요. 이 터짐을 어떻게 해서 방지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양인 롤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치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이제 롤케이크 말기를 할 때 이제 표면이 터졌어요. 이 터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의 일부를 물엿이라든지 시럽으로 넣으면 보습력이 생겨가지고 유연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합에 있어서 넥스트린은 물엿으로 집어넣으면 넥스트린이 있어요. 물엿에 보면 끈적끈적거리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끈적임, 점성. 이것이 이제 넥스트린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거리는 이제 액체질, 시럽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게 물엿이죠. 넥스트린, 그게 이제 넥스트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팽창해도 이제 터짐이 생기니까 공기 혼입량을 줄여서 팽창을 적게 시키는 방법. 만약에 팽창제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펀지 반죽은 이제 화학 팽창제를 쓰지 않는데 요 근래 와서는 화학 팽창제를 집어넣어서 부피적인 부분의 목적이 아니라 부드러움의 목적으로 화학 팽창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부드러움을 목적으로 해서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부푸는 거기 때문에 너무 롤케이크가 너무 많이 부풀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팽창제를 줄여야 된다. 혹은 이제 계란 사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롤케이크는 이제 스펀지 케이크보다. 그래서 이제 공기의 혼입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팽창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란의 일부분을 노른자로 쓰면 이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른자를 쓰는데, 노른자를 만약에 썼다면 노른자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른자는 이렇게 롤링을 할 때 이게 터지는 원인이 돼요. 우리 이제 계란말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계란말이에 이제 노른자만 가지고 롤링하면 안 되잖아요. 흰자의 그 유연성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래 구워도 마르기 때문에 터지게 되겠고요. 밑불이 너무 강해도 터지게 됩니다. 밑불이 강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되지 않겠습니다. 너무 높아도 터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죽 온도가 낮으면 굽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그 반죽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굽는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건조돼서 이제 롤링이 터지게 되니까 이건 이제 반죽 온도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반죽 온도가 지나치 낮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보습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넥스트린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 넥스트린만 보습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보습의 효과도 있으면서 유화의 효과도 있는 천연 유화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글리세린인데 이 글리세린을 첨가하면은 제품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넥스트린, 글리세린, 포도당,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제 조그만 윈도우 베이커리에서는 구매하기가, 그런 특징만 가지고 있는 부재료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이제 대량 생산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좋죠. 자, 그러나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인위적인 이제 산효소 분해법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임상학적으로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으나,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한 얘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